대디형 올해 32살 취업준비생인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고 자존감도 너무 떨어져요. 어디서부터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건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내서 술 한잔 할 친구도 없다는 게 인생이 참 허망합니다. 저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를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이 댓글을 보고 나서 저도 한번 인생을 돌이켜봤는데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익히 들어보기도 했었고 45년 정도 살면서 정말로 맞는 이야기들과 제가 느낀 인생의 진리 5가지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듣기 좋은 말을 해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대부분 맞는 말이더라 하는 이야기니까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고 꼽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특히 요즘에 20, 30대 분들이 많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스타그램 때문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10대, 20대 때는 인터넷이 없으니까 대충은 어떤 애가 집이 잘 살고 어떤 애는 좀 어렵고 그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큰 박탈감까지는 못 느끼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SNS에 다 보이잖아요. 누가 어떤 차를 몰고 어디에서 놀고 있고 누구랑 어울리고 뭐 결혼하고 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인테리어에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고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나랑 구체적으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엄청 날 것 같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박탈감은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돈 아끼려고 멕시칸 애들하고 거지 같은 3베드 아파트에서 6명이 쉐어해서 살면서 일 끝나고 나서 저녁에 알바 2탕씩 뛰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친하게 지내고 있던 유학생 애들은 다운타운의 큰 콘도에 살면서 스포츠카 몰면서 편하게 공부하고 노는 걸 보면서 그때 박탈감이 엄청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신경을 쓰고 신세한탄만 하면서 결국 나만 손해더라고요. 내가 저 유학생 애들보다 가진 건 없지만 생긴 건 내가 더 낫지 않나? 아니면 내가 쟤들보다는 키도 크고 몸도 좋지 않나?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내가 가진 장점만 생각하려고 했었거든요.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는 빨리 신경 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키가 작게 태어났어. 그래서 여자애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 내가 키가 작으면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빡시게 해서 덩치를 크게 만들든가 그런 노력을 해야지 백날 자기 키를 비관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작을까 한탄만 한다면요. 본인만 계속 손해인 거죠. 집안 환경, 외모, 키, 능력, 지능 등등 인생은 뭐 하나 공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쁜 게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건요. 좋은 게 별로 없어서 생기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쁜 것에 계속 집중하는 것보다는요.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하나라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인생에서 중요하더라. 두 번째는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가 많지 않고 외로워한다. 사연자님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불러내서 술 한잔 할 친구도 없다는 게 너무 인생이 참 허망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20대도 아니고 30대면요.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시기인데 본인이 힘들어서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해서 떡하니 불러내는 게 가능한 친구는 거의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 친구가 백수라고 할지라도 부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힘든 일을 겪잖아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고 아니면 짝사랑하는 여자와의 관계가 잘 안 돼서 힘들어서 터벅터벅 집에 와서 누구한테 전화 걸잖아요. 야 친구야 나 너무 힘들다. 치맥 한잔 할까? 그러면 또 친구들이 금방 두세 명이 맥주랑 치킨 사들고 오면서 아이고 누가 우리 천하의 성형기로 힘들게 했을까나 하면서 이러면 주인공이 또 씩 웃으면서 악당 녀석들 또 등장했네 하면서 힘든 이야기 막 하면은 다들 취해가지고 야 여자가 걔밖에 없냐? 넌 자존심도 없냐? 야 천하의 성현교 그거밖에 안 돼? 너답게 행동해 임마. 나다운 게 뭔데 이 자식들아 하면서 연병 떨면서 싸우기도 하면서 마시다가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끝나죠. 야 그래도 너희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하면서 서로 눈빛 교환하고 서로의 의리를 확인합니다. 문제는 드라마로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또 기분이 축 처져요. 왜 난 저런 친구들이 없을까? 힘들 때 달려와서 함께 술 한잔 해줄 저런 친구가 왜 난 없나? 없는 게 정상이에요. 일단 그렇게 힘들다고 부르면 달려와줄 친구라면요. 같은 동네에는 살아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같은 동네 사는 친구 몇 명 있나요? 근데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들도 다 자기 일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을 텐데 그렇게 부르면 달려온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제가 40대 중반 되면서 느끼는 건요. 정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만 머릿속에 떠올라도요. 저는 인간관계 성공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요. 진정한 의미의 친구가 한 명도 없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렇게 친구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끈끈해 보이는 친구들 무리 있죠. 와
쟤들은 정말 우정이 대단하다, 부럽다. 그런 애들도 막상 자세히 보면요, 또 자기네끼리도 엄청 뒷담화하고 그 6명 무리에서도 또 그 안에 파가 또 있고 그 안에서도 서로 질투하고 속이고 그런 사이 정말 많아요. 뭐 그런 거 그렇게 막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왜 나는 저런 친구들 무리가 없나 라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알고 보면 다 외롭고요, 쓸쓸하고 세상에 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나 혼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힘들 때 불러내서 술 한잔 할 친구 없다면서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말 것. 세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사는 게 불행하고 힘들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요, 돈도 아니고 얼굴이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요, 많은 분야의 다양한 분들과 친분이 생길 기회가 생기고 그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직접 들어볼 기회가 엄청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무리 탄탄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고 명예도 있고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 사는 분들도 이 사는 게 하나같이 너무 힘들고 불안하고 무섭다는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아, 저런 대단하신 분들은 인생에 고민도 없을 거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주 잘 쉽게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반면에 자신의 멘탈은 약하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조금만 걷어내면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뭐 힘들고 괴롭고 미래가 불안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고 울고 도망가고 싶어도 아침에 웃으면서 출근들을 합니다. 동문 중에 제가 진짜 부러워하던 선배가 있었거든요. 집안도 워낙 금수저에 사업 수완도 좋아서 사업도 잘 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좋은 동네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최근에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선배님도 정말 나름 힘든 점이 진짜 많더라고요. 건강 문제부터 해서 부모님과의 문제, 뭐 사업 자금 때문에 괴로운 문제 등등.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이라고 하고 그 안에 문제점들이 5라고 한다면요, 나의 삶의 무게는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가진 게 100이라고 한다면요, 그 안에 문제점들이 50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그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10분의 5, 100분의 50 똑같이 2분의 1을 느끼고 사는 거야. 그래서 누가 나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요, 사실 알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정말 많더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불행은 인생의 기본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승자는요, 인생 속에서 짧은 찰나의 순간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줄 아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사는 게 너무 힘들지만요, 애들이 웃으면서 앵기고 아빠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걸 보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주말에 다 애들 재우고 나서 와이프랑 같이 거실에서 넷플릭스 틀면서 맥주 한잔하면서 뭐 볼까 하면서 고르는 그 순간도 행복하고, 제 유튜브 댓글에서 너무 도움되었다, 감사합니다 데디님, 제가 그런 댓글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지고요. 이렇게 사소한 인생의 즐거움을 잃지 않는 한 인생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사는 거 다 알고 보면요, 다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겁쟁이 같이 느껴져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겁쟁이가 아닌 분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론 머스크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뭐 트럼프라고 마냥 행복하고 걱정이 없겠어요? 자, 네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더라.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싶든 간에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든 간에 꼭 기억하셔야 할 건요,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준비되는 순간은 없더라고요. 연극영화과 동기 선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연기 쪽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디션을 많이 봐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정말 연기도 잘하고 끼도 있고 외모도 좋은데 이 오디션을 계속 미루는 친구들이 있어. 분명히 내 기억에 어떤 영화의 오디션을 본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만나서 오디션 잘 봤냐라고 물어보면 안 봤대. 내가 왜 안 봤냐라고 물어보면은 형, 아직은 내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야, 너 정도면 충분하지 뭐가 준비가 안 됐냐? 아유, 형이 연극영화과가 아니라서 몰라서 그래. 연기 잘하고 잘생긴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나는 더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미루고 완벽해질 때까지 준비만 하고 있다가 시기 놓치고 연기를 그만두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연극영화과 출신이 아니었는데도 혼자 계속 연습하다가 오디션만 있다 하면 계속 지원서 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다가 이렇게 10번도 넘게 떨어졌지만 계속 자기가 왜 불합격했을까 고민도 하고 단점이 있으면 고치고 하면서 계속 도전했던 분들이 나중에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어요. 따라서 어떤 일에 도전하기 전에 너무 지나치게 비장해지거나 지나치게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거나 이거 안 되었을 때 얼마나 망신당할까 그런 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지금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도 그냥 일단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목수 했었잖아요. 목수하기 전에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목수 지망생들이 모여있는 카페 같은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전부 하나같이 목공 학원부터 다녀서 자격증부터 따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왜냐하면 목수를 하기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목수 카페에 글을 올리고 있는 목수 반장들에게 모두 쪽지 돌렸어요. 나이도 30대 중반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기본도 전혀 안 되어 있지만 나한테 기회만 주면 정말 열심히 배우겠다라고 했었고, 그렇게 답장이 온 목수 반장들 무작정 만나서 바로 현장에 투입돼서 일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1년 하니까 슬슬 눈이 뜨이고 2년차 때부터 실력이 엄청나게 늘어서 일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예전에 가입했었던 그 목수 지망생 카페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아직도 시작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뭘 하기 전부터 너무 지나치게 비장해지지 마세요. 이렇게 지나치게 비장해지는 순간부터 실패나 좌절에 취약해지고 일상의 모든 게 짐이 됩니다. 자, 유튜브 하고 싶으면 그냥 지금 당장 채널 만들고 스마트폰으로 핀 마이크 연결해서 뭐라도 일단 올리세요.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나는 1년 만에 실버 버튼 받을 거야 하면서 계속 유튜브만 공부하고 있고 어떤 카메라가 좋은지 어떤 마이크가 좋은지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하게 시작하세요. 단순하게. 유튜브가 하고 싶다는 어떤 분이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요, 저 유튜브 하고 싶은데 멘탈이 약해서 악플 같은 거 못 견디거든요. 저한테 악플이 많이 달리면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 선생님, 악플이 달릴 정도면요 이미 성공하신 거라고. 아니, 아직 유튜브 채널도 안 만들었으면서 무슨 악플 달릴 거 걱정하시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헬스클럽에 처음 온 분이 나중에 여자들이 제 근육 보고 징그럽다고 하면 어쩌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없으니까 쓸데없이 비장해지고 각오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시작하시라. 마지막 5번째는 무례한 일들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주제가 바로 무례함이잖아요. 근데 이런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하고 거기에 의미를 과장되게 부여해서 내가 못나 보여서 무시하는 건가 라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막 몸 떨면서 손에 일도 안 잡힐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바로 어제 일이었어요. 어제 제가 시아 데리고 코엑스에 놀러 갔다가 집에 가려고 시아 손잡고 파킹장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60대 정도 아저씨가 씩씩거리면서 걸어오면서 일부러 내 어깨를 팍 치고 지나가는 거야. 내가 뭐야 하면서 뒤를 딱 봤는데 그 아저씨가 째려보면서 뭐 죽을래? 죽고 싶어 하는데 제가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이미 눈이 풀렸고, 그러니까 이미 정상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순간적으로 미친놈이구나, 빨리 피해야겠다라고 하고 얼른 시야 안고 뛰어왔어요. 자, 이렇게 자리를 피하면서 한 번 더 보니까 또 그 아저씨가 다른 분들에게도 어깨빵을 하고 막 시비 걸고 있는데, 분명히 어제 내가 불쾌했었죠. 하지만 그 일은 그냥 마침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서 그 아저씨 옆에 있었기에 그런 일을 당한 거지, 그 사람이 나를 꼭 집어서 타겟으로 해서 공격 목표로 잡고 나를 친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사는 게 정말 힘든가 보다, 가엾다 하면서 그냥 내 갈 길 가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많은 불특정 다수와 부대껴서 살다 보면요, 이런 어이없는 무례함을 겪는 일들은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의미를 부여해서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가 우습게 보이나 하면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면서 신경 쓰고 기분 나빠하고 에너지를 쏟는다면 누구만 손해죠? 그렇죠. 본인만 손해인 거예요. 이렇게 무례한 일들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렇게 매사에 모든 것을 나쁘게 받아들이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두 번째, 사람들은 대부분 친구가 많지 않고 외로워한다. 세 번째, 사람은 사는 게 누구나 불행하고 힘들다. 자, 네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다섯 번째는 무례한 일들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아마 사연자분께서는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힘든 게 특별한 게 아니구나,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하구나, 그런 걸 받아들이시면서 자기 인생을 비하하거나 너무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